예,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국민기입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팅이랑 카카오 클라우드의 기술 지원,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저희 경험들을 바탕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사례부 세션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카카오 클라우드 소개부터 시작해서 VM 마이그레이션의 필요성, 그리고 전략, 그리고 고려 요소, 전환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을 생각하면 안정성과 좀 성능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픈스택 재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카카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스택에서 제공하지 않는 VPC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 같은 코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는 이아스부터 파스,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카카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IDC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많은 고객들이 안정적이면서 좀 더 비용을 더 효율성을 높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이제 본격적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M 마이그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동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적인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들은 이제 VM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되고, 둘째, 벤더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벤더에 의존함에 따라 라이센스 및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커질 때나 기타 벤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지역적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국가나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때 VM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요인을 보면 대표적인 요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노후화입니다. 운영 환경이 오래되어 안정과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에 VM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고, 둘째는 성능적인 이슈입니다. 기존 인프라로는 충분히 성능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확장을 위해 더 높은 성능 환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특정 기술 스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나 이제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객들은 VM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되고, 예를 들어 GPU 서비스가 필요할 때,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리고 하드 에코 같은 시스템이 필요할 때 이제 VM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M 마이그레이션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5R이라고 하는데, 5R은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리빌드, 리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호스트입니다. 리호스트는 기존 VM의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변경 없이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입니다. VM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환해 대상 환경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존 환경과 동일한 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리스크가 낮으며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다 보니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상화 플랫폼이나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리고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이 리호스트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VM웨어에서 VM웨어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나 오픈스택에서 오픈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리플랫폼입니다. 리플랫폼은 VM과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유지하되 이전 과정에서 OS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 새 환경에 맞추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MySQL을 관리형 MySQL 서비스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리플랫폼의 예시입니다. 리플랫폼의 경우 전체 재개발이 없이도 OS나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서 나온 리호스트보다 한 단계 더 최적화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오는 이제 리팩터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일부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리호스트와는 달리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검증이 추가로 더 필요하며, 또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리호스트보다 마이그레이션 복잡도가 좀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상화 플랫폼이나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리고 성능, 보안, 확장성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체 재개발은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 리플랫폼 전략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VM웨어에서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리팩터입니다. 리팩터는 기존 VM, OS, 어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환경에 맞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개선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거나 컨테이너화 시키거나 그리고 서버리스로 연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리팩터의 예시입니다. 리팩터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하여 확장성과 탄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CI/CD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재개발은 아니지만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높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아키텍처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VM과 어플리케이션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나 다른 가상화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때 주로 이 리팩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빌드입니다. 리빌드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버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 처음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마이그레이션 방식입니다. 리팩터와 달리 기존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에 완벽히 맞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버리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네이티브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버리다 보니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리팩터와 달리 완전히 새로 만들기 때문에 더 높은 개발 비용과 더 큰 리스크를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할 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능을 위해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갈 때 주로 이 리빌드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는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사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사스형 서비스로 전환하다 보니 빠르게 도입이 가능하며 또한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용 제품 구매로 인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처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하기 어려우며 벤더 종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노후하거나 유지 보수가 어려워 완전한 교체가 필요할 때나 맞춤형 개발이 부담스럽고 검증된 SaaS로 빠르게 전환하고자 할 때 이 리플레이스 전략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정리하면 리호스트 같은 경우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해서 들어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플랫폼 같은 경우 리프트, 팅커, 시프트라고 해서 들어서 살짝 고치고 옮긴다. 그리고 리팩터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리빌드 같은 경우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발한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buy not buil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고려사항입니다. VM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하이퍼바이저가 다르면 단순히 이전이 어렵고 컨버터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전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바이저가 달라지면 내부 디바이스가 새 환경에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환경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상 하드웨어의 호환성을 함께 점검하고 호환이 되더라도 VM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고려 요소는 네트워크입니다. VM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전된 환경에서 기존 VM의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돌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대상 환경의 서브넷 구성과 라우팅 경로가 기존과 호환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대역폭이나 레이턴시, MTU 같은 등을 검증하여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OS의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입니다. 대상 VM의 OS 버전과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런타임 환경 등들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RH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 RHEL 7에서 8로 올렸는데, 그때 특정 라이브러리의 네이밍이 변경되면서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문제가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입니다. VM 마이그레이션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며, 있다면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툴을 이용하여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공인망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IPsec VPN을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용선을 구성해서 마이그레이션 할지에 대한 고려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이나 전체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VM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적 요소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 또한 검토해야 됩니다. 아울러 OS, DB, 어플리케이션 등의 라이센스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전이 불가할 경우 추가 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운타임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 즉 다운타임은 비즈니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운타임이 얼마나 발생할지 사전에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작업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롤백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VM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호스트 사례입니다. 이 리호스트 전략을 적용한 사례로 저희는 카카오 클라우드의 KER 리전이 디플리케이트 되면서 고객사의 시스템을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 KER2 리전으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객사 중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고, 해당 고객사의
VM 규모는 약 10대로 크지 않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30TB고 그리고 객체가 총 500만 개가 저장돼 있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측면에서 꽤 도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고객사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비스의 핵심 데이터인 동영상 파일들이 모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VM 이전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이전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라는 동일한 플랫폼이라는 점과 그리고 OS 및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리호스트로 가져가기로 했고 리호스트 전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보면 스냅샷 이미지를 활용하여 VM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고 다음으로 MySQL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CDN 서비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1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마이그레이션 툴인 알클론을 이용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일부 파일들이 전송에 실패하거나 몇몇 파일들은 알클론으로 조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한 데이터의 정합성도 정확히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디렉토리를 전체 탐색하여 파일을 조회하는 툴을 개발을 해왔고 이 툴을 이용하여 이건에 실패한 파일들을 찾아 수동으로 이전했고 동시에 데이터 정합성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새 리전에 이전할 수 있었고 최종 전환 작업 당일날 기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발생한 데이터 변경분을 반영하는 최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 이전이 완료되고 서비스 전환을 진행하여 신규 리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실패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다운타임을 30분 내로 최소화하였고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랫폼 전략을 적용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이 기존에 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던 SaaS형 VDI 서비스를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VM 규모는 총 16,000대고 서비스는 VDI 서비스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타 클라우드에서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상황인 점과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리플랫폼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보면 먼저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에 VDI 관리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 VDI VM이 생성이 되는 환경을 구성을 하였고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고객의 보안 요건이었습니다. 각 구간별 통신이 반드시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는 네트워크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고 예를 들어 VDI 관리 서버에서 VDI VM 간의 통신에서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든지 그리고 고객 IDC에서 VDI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든지의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요건이었습니다. 동시 사용자가 12,000명을 수용하고 100만 PPS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카카오 클라우드에 게이트웰비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간별 통신이 반드시 방화벽을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대규모 트래픽 처리 요구를 위해 방화벽을 액티브 구조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탄력성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동시 사용자 12,000명 수용과 초당 100만 PPS 이상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저희는 고객의 VDI 시스템을 카카오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결과 기존 타 클라우드의 사스형 VDI 서비스를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고객의 VDI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더 큰 사양의 VDI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4코어에서 8기가를 사용했었는데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에서는 8코어에 16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VDI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고, 이처럼 카카오 클라우드는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더 나은 성능과 사용자 경험까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GS 리테일에 검색 네. 추천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리오스트 보니까 생각이 났었는데, 네. 혹시 리오스트를 했을 때 네. 그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리오스트를 도와주신 건가요? 일단은 그 앞선 사례 보면 이게 사유가 저희 카카오 클라우드의 KR1 리전의 디플리케이시 사실 저희 사유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마이그레이션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리오스트 전략을 취했을 때 고객사에서 이렇게 카카오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을 때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사업적인 것도 있는데, 만약 그런 요건들이 맞다면 제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리전 1을 쓰다가 사실 네. 리전 2로 저희는 셀프로 사실 옮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션에서 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리오스트를 도와주시는 내용을 보고 요청을 드릴 거 그랬나 싶었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이제 VM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사례 분석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전략과 사례가 이제 여러분이 VM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거나 수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지금 카카오 클라우드를 같이 만들어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포지션에서 되게 채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